오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수요 부진, 단가 하락 등에 따라서 위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4%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8%가량 증가한 1160억 불 정도 수출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향후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확대 등 시장 변화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준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세법상의 지원 체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경기 남부 지역에 622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는 핵심 인재 유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용판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총국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테러로 규정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1월 8일 예정에도 없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해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하여 경찰이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극성 좌파 세력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는 선동, 생태 정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행안위 전체의 단독 소집을 강행했고, 오는 25일 경찰청장 출석 요구의 건과 부산경찰청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등 2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민주당 입맛이 맞지 않자 이제는 축소, 은폐의 주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의자에 대한 사적 제재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정치의 기본인 합의 정신을 온데간데 없이 민생도 아랑곳 없이 경찰을 매도하며 있지도 않는 음모론을 띄워 무엇을 얻으려는 심산입니까? 지지층 결집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곧이 듣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도탄에 빠진 민주당의 출구 전략입니까? 정말 궁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총국 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 현장으로 즉시 돌아오길 강력 촉구합니다. 가방위 간사 박승준 의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뉴스 혁신 포럼 출범만으로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편법이라든지 불공정, 또 정치 편향 등 횡포를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관계기관은 총선 전에 포털의 정치 편향, 뉴스 알고리즘 조작 등 가오를 바로잡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어제 네이버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임시 중단 8개월 만에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1분기에 재평이 2.0 계획안을 마련하는 뉴스 혁신 포럼 출범을 단행했습니다. 네이버는 새로운 재평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다 하고 있으나 이는 속빈 강정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3월 총선까지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가 장악되는 현재의 콘텐츠 제휴 CP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시간 끌기용에 불과합니다. 기존 재평이 1.0은 어땠습니까? 뉴스, 연합뉴스 등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단순히 실시간 검색의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하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미 부당성을 상당히 인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선 공작을 저질러서 이재명 선거를 도운 범죄자 뉴스타파, 자막 조작을 저질러 국익을 해소한 MBC, 또 각종 민주당이 자행한 근원유착 보도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더 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과 맞서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했음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편법으로 온갖 혜택을 누려온 좌편향 유사 언론,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은 본인들이 피해자인 양 행사하면서 재평의 운영이 마치 정치적 압박으로 중단됐다는 고학아세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뉴스 혁신 포럼 출범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정치 편향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총선 이전에 반드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편법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네이버, 카카오와 재평이에 대한 관계기관, 검경, 방통위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해서 불공정 행포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방금 몇 시간 전에 영국 BBC 방송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공개적으로 12년 노동형을 선고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학생들과 경찰들, 재판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 내지 3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바로 이 사진이 2명의 미성년 청소년에게 선고하는 재판 장면 사진입니다.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이 사진은 재판 과정을 공포감에 질려서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북한의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2년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마지막에 경찰이 수갑을 그들에게 채우는 사진입니다. 2명의 소년들이 이미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서 12년 선고는 이미 내려졌으나 다른 중고등 학생들을 경고하기 위해 중고등 학생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미성년자들이 보았을 경우 감옥에까지는 보내지 않고 몇 달씩 노동교화소에 보내거나 부모들을 연대 책임을 지어 농촌에 강제 노동을 몇 달씩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행위에 처하고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행위에 처하거나 지어 공개 청살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래전에 출범하였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국회는 응당 헌재의 판결대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관련 조항은 삭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의 판결대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처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입니다. 2016년부터 8년째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나니 이제는 지쳐서 더 요구할 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김정은 정권의 심기만 살피지 말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저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에 동정이라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피크 차이나와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피크 차이나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로 팬데믹 이후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인구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208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로서는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우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9%로 다른 주요국의 2배 수준이고 또 전체 수입품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가 피크 코리아로 직접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킬러 규제 혁파, 노동연금 교육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